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2013년 취임 이래 박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을 해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오늘 10시에 시정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네. 중요한 사안이 좀 걸려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좀 궁금한데 전망을 좀 해보죠.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국회 시정연설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그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법정 시한 내 처리, 일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와 또 네.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그 경제활성화법에 조속한 처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네.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박 대통령이 국정화 추진과 또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와 청년 일자리를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국정화 추진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그 경제 제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혁신 청년희망 예산이라는 점을 또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을 처음으로 31%를 넘게 편성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박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지난 오자회동 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네. 이번 시정연설이 그 연장선상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박 대통령은 이미 오자회동에서도 그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도 적극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이 사실상 오자회동 당부사항의 대국민 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은 오자회동 당시에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이렇게 서술돼 있다면서 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일 시대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이제 또 오자회동 당시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다. 그리고 또 국회에 3년째 계류돼 있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이제 오자회동 당부사항의 연장선상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임 첫 해부터 이렇게 그 3년 연속으로 네. 시정연설을 하는 게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시정연설의 연례화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그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네. 실제로 그 약속을 매년 이행을 하면서 3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연두 국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적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연설은 주로 국무총리가 대독을 해왔거든요. 예. 네. 그 관례를 처음 깬 것이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시정연설에서 대선 자금과 관련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이어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단합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고요. 이듬해부터는 이제 국무총리에게 대독하도록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연례화 약속 이행을 통해서 미국의 연두 국정연설 같은 전통이 세워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또는 보이콧할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일단 어제 저희 기사에 따르면 보이콧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요.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보이콧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국정화 비밀 작업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교문위 그리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당의 태도를 보고 그 시정연설에 참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그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최종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어떤 비밀 조직 의혹에 대해서 대응책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그리고 이 연설에 앞서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그 시정연설 직전에 오부 요인과 또 여야 대표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티타임 형식으로 약 20분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예.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오부 요인이 참석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시정연설 참여를 결정을 하면 티타임에도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정연설 때에는 이제 여야 대표가 이제 의례적으로 만나서 티타임을 가져왔던 게 사실인데요. 네.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게 문재인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이제 문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된다면 청와대 오자 회동에 이어서 이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또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10시부터 저희가 그 생중계로 시정연설을 중계해 드릴 텐데 또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